안녕하세요 여러분, 링컨입니다. 자, 셀트리온 한 편 더 찍으려고 5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중요한 사항이 되는 부분을 좀 들고 와서 이런저런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 셀트리온 그 세계사가 합병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3사가 이제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약을 주로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 뭐 요거는 대부분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셀트리온이 그렇게 공매도도 많이 당하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공략을 많이 당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지배구조가 좀 투명하지 못하다, 이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정진 회장이 보면 그 원래 그 지주회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있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헬스케어를 지배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헬스케어는 거의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을 뭐 100%, 뭐 95%뭐 이 정도 지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배를 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헬스케어가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 통합 홀딩스를 만들고, 요 셀트리온 통합 홀딩스가 다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합 합병을 해서 통합 셀트리온을 만든다, 이제 요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서, 그래야 이제 서정진 회장 지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할 거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삼성의 사례를 좀 우리가 벤치마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주고, 이건희 회장이 다시 이제 이재용 지금 부회장한테 물려주게 될 때, 이제 그 세금을 뭐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 삼성 에버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해갖고 이제 쭉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덩치가 너무 커져서 에버랜드는 너무 작아서 에버랜드를 좀 지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하고 통합을 하고, 에버랜드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고, 이 제일모직이 또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고, 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문제는 요 삼성물산하고 요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이 제일모직 산하에 셀트리온이 아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바이오 로지스틱스가 있었는데, 이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려 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삼성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었기 때문에 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합할 때 요거를 상당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은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그때 막 소송도 일으키고, 삼성물산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막 이의를 강하게 건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부당한 합병이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그 삼성이 좀 잘못 생각했었던 게, 합법이긴 하지만 거의 불법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삼성 같은 거대 그룹을 상속을 하는데, 단 상속세, 그때 처음에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몇십억 냈거든요. 단 몇십억 내고 이 거대한 삼성그룹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정진 회장님도 이런 삼성이 결국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 큰 그룹을 지배하면서 그 어떤 이런 지금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몰랐는데 서정진 회장님이 이런 거를 잘 감안을 해서 물론 지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합법적인 세금을 낼 부분은 예를 들면 좀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당당히 세금 낼 건 내고 기업이 회사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사회적인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할 거는 하면서 그런 어떤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셀트리온 전체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정진 회장도 꿈이 화이자 같이 글로벌 종합 제약사가 되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좀 소탐 대시를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낼 건 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합병에 이렇게 연관돼서 앞으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 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합병이 되면 이제 시총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제약사들 그전에는 사실 뭐 화이자나 노바티스 뭐 이런 존슨앤존슨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감히 매출이 뭐 60배 70배 차이가 나니까 견딜 수 경쟁이 안 됐는데 셀트리온도 뭐 아직까지 뭐 매출 측면에서는 뭐 5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시총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앞으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토대는 파운데이션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려면 결국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바이오 로지스틱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를 하면서 외형도 키우고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키운 다음에 유럽에 보면 그 임상 3기까지 마련을 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막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좀 중형 제약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만 싸주면 임상 3상까지 마련해서 어떤 그런 좋은 회사들을 M&A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로 가려면은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그 업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되면 유럽에 있는 노바티스도 그렇게 해서 세계 2위, 3위 제약사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위스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노바티스가 세계 2위, 3위 되는 제약사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을 활용을 해서 유럽의 많은 그런 우수한 제약사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결국은 그런 거대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바이오 에피스나 로지스틱스는 사실 이 길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고 아마 셀트리온도 앞으로 이 트랙을 가서 바이오시밀러는 계속 개발을 해서 그걸 키워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유럽에 있는 회사를 M&A를 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사실은 셀트리온이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셀트리온 면접 준비를 많이 시켜봤는데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그 분야에 상관없이 영어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셀트리온이 글로벌화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직무든지 영어 실력을 상당히 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사실 셀트리온 기업 문화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떻다 하고 들은 바는 없고 제가 아는 분 그 따님이 셀트리온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서 기업 문화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제약사를 할 때에는 단순하게 매출하고 신약 이런 것도 중요하고지만 그 문화가 어떤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이 사실 글로벌 회사지만 그 이제 컬처의 면에서는 글로벌 사에 비해서 조금 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건희 전 회장이 강조했던 그 천재급 인사가 삼성에 들어와 갖고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그 상명하당실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1년 만에 떠나는 일이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럽에 있는 그 회사를 M&A를 해갖고 정말 제대로 업적으로 하려면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셀트리온이 그런 문화가 벌써 형성이 돼 있다면 정말 유럽의 회사들을 M&A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고, 아직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뭐 기업 문화 중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되기 위한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체질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 문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또 6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가 어떤지,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래야 셀트리온이 여기서 한 단계 또 빅 점프를 하게 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거를 제안해서, 혹시 셀트리온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가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컬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요 정도에서 그 지금 합병되는 거, 합병돼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이 됐을 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님이 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서 세금 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고요. 대도무문이죠. 그냥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처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 회계 이런 염려가 있어서 또 공매도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 6편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또 6편에서 다룰지 7편에서 다룰지 모르지만 이 스핀오프하고 애퀴지션 이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경우도 보고 또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편, 7편 계속 예정돼 있으니까 셀트리온이 정말 우리나라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바이오로지스틱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매년 20%씩 성장하는 제약 시장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약사를 우뚝 서서 진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세계 반도체를 호령을 하듯이 이 셀트리온하고 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지스틱스가 어떤 정말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줄기차게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링컨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